중요한 데가 없어요. 없어진 거 하나 있더라고요. 홍주야, 시작하자. 찍은 거 없어? 자, 수학원 오늘 행렬과 그래프 진행을 할 거예요. 행렬과 그래프. 네. 자, 첫 번째 행렬 들어갔는데 처음에 이제 이 뭐 정의가 뭐냐 라는 부분이 당연히 이제 필요할 겁니다. 이게 정의가 그다지 수학적이지 않아요. 얘는 이게 수나 문자를 수를 요 괄호 안에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한 것. 모양으로 배열한 것. 네, 이것을 행렬이라 부릅니다. 네. 좀 이상한 놈이에게, 이거니. 근데 이제 뭐 문제를 푸는 데는 상관이 없지만은 잠깐 생각해보게 되면은 이런 게 많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잠깐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 직사각형, 우리가 지금 이 교실을 관찰해 보았을 때요. 네, 굉장히 큰 특징이 발견됩니다. 만약에 외계의 생물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인지가 있는 그런 외계인이 있다고 했을 때요. 딱 와가지고 보면은, 희한하다 이런 게 하나 딱 떠올라요. 여기를 구성하고 있는 그 도형 중에서 직사각형 모양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이 카메라 모양이 지금 직사각형이잖아요. 책상 직사각형이고, 여기 직육면체 안에 칠판 직사각형에 압도적으로 많아요. 압도적으로 많아요. 이게 뭔 얘기냐? 이게 이제 어떤 수들을 모아놓은 건데 해필이면 왜 직사각형 모양이냐고 했을 때 이것은 어떤 발생학적인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인간이 주로 직사각형 모양의 어떤 그런 도구들을 많이 쓴다라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특히 그 엑셀 프로그램 중에서 이제 이런 그 수로 되어 있는 자료들을 다루는 거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보는 모든 그 수적인 자료들의 어때 모양이 다 직사각형 모양으로 나오는 거지. 우리가 뭐 학교 못 갔어. 딱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번호 1번, 2번, 3번 해가지고 뭐 여기 뭐 국어, 수학 해가지고 이제 몇 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수들을 정리할 때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한다는 거야 이제. 이 직사각형은 바로 이 직사각형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되어 있는 요 수를 그대로 떠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여러 개의 자료, 하나의 주제하에 배열이 되어 있는 여러 개의 자료를 처리하기 위한 도구로 만든 언어가 행렬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용어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놈이 나오니까 이제 몇 가지 새로운 용어가 나오는데 여기는 한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여기에 1, 2, 3, 4, 5, 6 이렇게 이제 위의 말처럼 직사각형 모양을 배열했을 때 그냥 이름이 행렬이에요. 요 줄을 우리가 1행이라고 하고 여기 2행 하고요. 요 줄 요렇게를 그냥 평상시에 보통 열이라고 부르는 거죠, 원래 이제 이 부분이. 그래서 1열, 2열, 3열이라 부른다라는 말입니다. 순서가 행열이기 때문에 이 행열을 우리가 2 곱하기 3행열이다. 이렇게 이제 사이즈를 가지고 이름을 부르고요. 안에 있는 놈들이 집합은 아닌데 여기도 원소란 말을 써요. 이 하나하나의 수를 갖다 우리가 이제 얘네들을 원소다. 또는 성분이다. 이런 식으로 부른단 말입니다. 이제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6개의 성분이 있는데 요 부분을 위해 가지고 이제 여기다 위치를 하게. 그러니까 지금 요 놈은 1행 1열의 원소고 요 놈은 1행 2열의 원소란 말이야.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거기도 저 이 같은 경우를 뭐 이제 A의 1행 2열의 원소다. 이렇게. 항상 행열의 순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저기 4 같은 경우는 2행 1열의 원소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한다. 뭐 이런 말입니다. 이런 게 행렬이야 이제. 예? 이러한 형태의 이제 소절의 모임을 갖다가 이제 행렬이라 부른다라는 것이고 왜 이런 거를 정의했는가는 차차 나올 거예요. 뒷부분에 이제. 이거니. 잘 거야. 자, 두 번째 이제 얘도 일종의 새로운 수 형태인데 새로운 수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이제 뭐 정수를 배운다. 그럼 정수의 사칙연산을 배워요. 이게 사칙연산이 다 동일한 게 아닙니다. 무리수를 배우면은 무리수에 대한 사칙연산을 정의한다는 거죠. 그러듯이 이제 두 번째의 내용으로는 이제 기본 연산에 대한 부분은 이제 볼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가지고 뭐 A라는 행렬의 이름은 보통 대문자로 써야 이제 어차피 최종적으로는 99% 이제 우리는 2 곱하기 2 행렬만 봐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여기 그래서 여기 A의 1, 1, A의 1, 2, A의 2, 1, A의 2, 2 이런 2 곱하기 2 행렬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했을 때 첫 번째 실수배를 정의를 합니다. 행렬에다가 몇 배를 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선분에다가 각각 실수를 하는 거죠. K의 A12, K의 A21, K의 A22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덧셈이나 뺄셈이야. 이나 뺄셈입니다. 그런데 덧셈이나 뺄셈을 정의할 때는 이제 제약 사안이 있어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아무런 두 행렬이나 더하거나 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인 건데 여기서 이제 두 행렬이 같은 꼴이다. 이런 말을 이제 써요. 이제 두 행렬이 같은 꼴이다. 이 부분이 해가지고 얘네들은 행과 열수가 일치할 때만 덧셈이나 뺄셈을 정의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다 이제 뭐 B라는 행렬도 하나 써놓고 B11, B12, B21, B22 해가지고 A랑 B를 더한다. A랑 B를 더한다라는 얘기는 애초에 사이즈를 맞춰둔 이유가 이제 뭐 각 위치, 해당되는 위치, 같은 위치의 두 성분을 더한다 이런 얘기예요. 요 놈이랑 더하고 이런 A의 B의 1, 2 이런 식으로 뺄셈인데 뭐 똑같이 이렇게 간다 이런 말입니다. 굳이 외우지 않아도 까먹을 수 없는 그런 정의들이에요 이제. 근데 기본 연산에서 이제 곱셈. 그러니까 사실은 앞에 부분들은 뭐 거의 다 필요가 없고요 이제 곱셈부터 시작이 돼요 이제. 문제도 여기부터 나온 거고 이제 세 번째 곱셈부터가 중요하다 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곱셈도 아무런 두 행렬을 곱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이게 이제 무언가가 맞아야지 두 행렬을 곱할 수가 있는데 거기는 조금 더 복잡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니? 자, 세 번째 곱셈을 정의할 때는 얘네 사이즈가 맞아야 되는데 여기는 일치가 아니라 요 놈이 예를 들어가지고 열이랑 뭐 L 곱하기 M 행렬이다. L 행 M 열이야 이게. 그러면은 이게 연결이 돼가지고요. 반드시 뒤에 놈이 M 행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예요. M 곱하기 여기 상관없고 해가지고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저 연결되는 부분 앞에 놈의 열수와 뒤에 놈의 행수가 같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일단 이 부분이 이런 다음에 어떤 식으로 정의하느냐 이제
일단 이래가지고 이제 새로운 행렬 C가 나온다고 했을 때 어떤 행렬이 나오느냐 하게 되면은 이게 매개변수처럼 사라지면서 그대로 L 곱하기 N 행렬이 나와요. 마치 얘도 우리가 두 개의 함수를 준 다음에 다음 중 합성이 가능한 것은 이런 문제 있었잖아요, 이제. 그죠? 그러면은 요 들어오는 놈의 치역이 받는 놈의 정의역에 포함돼야지 정의할 수 있다. 그러듯이 이제. 그치? 이렇게 이제. 요 행과 열수가 맞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때 그럼 이제 곱셈을 정의하는데 이제 여기서의 요 C에서의 이제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요. 그럼 CIJ. 그럼 이제 여기서의 I행 J열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를 정의하는 거예요. 이번이. 근데 결론적으로요. 이 연산이 굉장히 방대해요. 이게. 이 앞에 놈의 I행과 뒤에 놈의 J열을 대응해가지고 싹 곱해서 더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여기는요. 보세요. 여기에 I가 변화가 없어요. 근데 뒤에 놈이 바뀌어요. 뒤에 놈이 바뀝니다. K 곱하기 B K가 바뀌어 뒤에 J열은 안 바뀌어요. 한 다음에 시그마 K가 1부터 얼마까지? 지금 이렇게랑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여기 몇 개수가 있어? 몇 개수가 있어? 몇 개? M개 M열 M개 그리고 여기 M행 여기 M개 이렇게 있는 거지. 이분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보게 되면 여기 지금 A의 I1 A의 I2 점점점점 A의 IM이고 I행의 원소가 이게 뒤에 놈의 J열이라는 게 뭡니까 이제 B의 1J B의 2J 점점점점 B의 MJ다 이런 말인 거죠. 그래서 지금 1, 2M까지 여기 1, 2M까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M까지 이렇게 하면은 완벽하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얘랑 주어지는 거죠. 주어진 다음에 이제 곱한 게 C가 뜻도가 있을 때 이 곱셈을 정의한다는 얘기는 이 C 안에 있는 M 곱하기 N개의 원소에 대해서 그 각각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여기서의 I행 J열의 원소를 잡았을 때 얘가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된다. 하게 되면은 이 하나가 이제 이 C에 대한 전체 정의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번에. 얘를 하나 들어가지고요. 어차피 이제 우리는 요 놈을 볼 거니까. 자, 여기는 1, 2, 3, 4에 곱하기 뒤에는 뭐라 쓸까요? 987이? 이런 거? 네. 987이 나중에 비밀번호 987이 되는 거 아니고 일단 987. 네. 하게 되면은 어차피 이제 2 곱하기 2에 2 곱하기 2니까 2 맞아 떨어지고 앞에 뒤에 2 곱하기 2 행렬이에요. 우리는 99% 요연성을 하게 돼요 이제 이 부분이. 그러면은 요 하나의 원소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서의 1행과 1열 이렇게. 그러니까 1행 1열의 원소라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가지고 이제 9랑 27, 14 가는 거예요. 여기 얼마냐? 23 이렇게. 그럼 여기는 지금 1행 2열이야. 그럼 우리도 1행 2열 이렇게 이제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8에다가 4에서 12. 여기 2행 1열 39, 27에 47에 28 해가지고 55. 여기 2행 2열 해가지고 38에 24에 4에 8 해가지고 32 이런 식으로 곱셈을 진행한다. 산수죠. 산수에 이렇게 이제 곱셈을 정의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나눗셈은 안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실수배하고 뭐 덧셈, 뺄셈 같은 거고 곱셈, 나눗셈은 안 했어. 근데 나눗셈이 없느냐, 행렬에서는 나눗셈이 없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상당히 애매해요. 없다. 뭐 그래도 맞아요. 나눗셈 없어요. 그런데 나눗셈을 대체하는 보다 일반적인 연산이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나눗셈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 부분은 좀 뒤에 가서 언급을 해야 돼요. 이제. 일단 곱셈까지인데 요 곱셈 부분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곱셈 부분이 중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언급을 한 김에 이제 한 다음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덧셈을 정의할 때는 덧셈에 관한 항등원, 곱셈을 정의할 때는 곱셈에 관한 항등원이 언급돼요. 이제 해가지고 그 특수한 행렬이 있는데 네 번째 두 가지가 있는데요. 모든 성분이 제로인 행렬이 있어요. 영행렬. 이 기호로는요 0이 아니라 알파벳 5예요. 알파벳 5. 왜요? 왜요라는 문제. 저거 왜 A예요? 왜요라는 질문이 참 어려운데 그건 뭐 내 책임은 아니고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불러왔었어 이제 이렇게 이름은 영행렬이라고 불러요 이제. 거의 이거는 뭐 이제 처음에 정의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지정했던 약속의 차원이기 때문에 뭐 왜요라는 질문은 별로. 그러니까 이제 뭐 왜 필이면 알파벳이 5냐 이제. 근데 알파벳에서 5가 0을 의미하는 그런 그거 있지 않니? 제곱. 네? 제곱. 알파벳의 5가 숫자 얘기 때문에 그 있잖아요. 0을 5라고 읽지 이렇게. 뭐 그럴 개연성이 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실수에서의 1에 해당하는 건데 여기는 이런 모양이 나와야 돼. 나옵니다. 얘는 보통 이제 2라고 쓰기라고. 조금 차원이 높은 책에서는 I라고 쓰는데 이제 고등학교는 2라고 쓰기라고. 이거를 단위 행렬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우리가 자연수에서 1을 단위 수라고 부르는 거랑 같은 맥락입니다. 허수에서 I를 허수 단위라고 부르는 거랑 유사한 맥락이야. 근데 이제 얘네들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 알고 있을 때 A 더하기 5는 A라는 거죠. 덧셈에 관한 항등원이에요. 이게. 그리고 A 곱하기 5를 하게 되면은 5가 됩니다. 이제. 0이랑 유사한 그런 승부야 이제 이 부분이. 그리고 여기는 덧셈 필요 없고 요게 특이한 건데 A 곱하기 2 곱하기 A가 언제나 A가 나온다는 거예요. 언제나 A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임의의 행렬과 한번 곱해보면 나오겠죠? 이 부분이 자연수에서의 1과 같이 움직이는 행렬입니다. 이런 이제 이름을 갖는 특수한 두형렬을 갖는데요. 여기 하고 이제 곱셈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살펴봐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때 약간 잘랐어? 안 잘려 아직. 자, 않았냐? 자, 다섯 번째. 곱셈을 정의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성질 한 가지가 나오는데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립하지 않아요. 이거는 굳이 증명은 안 하겠어요. 그냥 대충 아무거나 두는 과정을 곱해보면 달라요 다. 이 부분이 성립하지 않아. 이게. 그런데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미치는 효과가 있어요. 이게 이 말은 A 더하기 B의 제곱 우리가 열심히 외워뒀던 곱셈 공식을 쓸 수 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A제곱 더하기 2배 AB 더하기 B제곱이랑 같지가 않다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 실제 저 연산은 A 더하기 B 곱하기
A 더하기 B 해가지고요. 분배는 돼요, 이제 분배는. 그럼 가보게 되면 이제 A 제곱이고 얘랑 곱한 게 AB, AB. 얘랑 곱한 것은 BA란 말이에요. 그 다음 B 제곱 나오고. 그때 AB랑 BA랑 같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없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요거는 뭐 나중에는 이제 문제가 안 되지만은 당연히 이 부분에서 학생들을 이제 살살 유혹을 해야 돼, 이 부분이. 우리가 A 제곱 빼기 B 제곱 보면은 그냥 본능적으로 반응한다란 말이야. 덥석 물어버린다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 전혀 성립하지 않는다.